네, 다음 큐브는요. 무엇을 이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붐도 뜨거운 논란인데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이틀 연속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뒤 청와대 지시로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일단 관심이 모여서 이 주제도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요.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고요. 검찰에서 매우 상세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관련된 증거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받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보니까는 김기현 첩보 수집이나 하명 수사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자꾸 그러시면 국민을 뭘로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첩보 문건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좀 어떤?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변호사님 계시니까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그 검찰 출석 장면 저희가 함께 봤는데 이틀 참고인 신분인데 이틀 조사한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좀 차치하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보니까. 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어떤 얘기를 김 전 시장은 했을까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참고인인데 나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거 아니냐.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지 말아야 할 감찰을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경찰에 하명 수사를 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시에는 현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게 이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거기 이제 어찌 보면 피해 당사자인 셈이죠. 참고인인데 아마 들을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제 10시간 이제 검찰에 들어갔었는데 자신이 조서로 확인하는 시간 빼고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 7시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더 확인할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적지 않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또 청와대와 진실 공방을 또 다투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은 정치적인 표적 수사를 받은 것이고 그 결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패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3.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에 상당히 이제 이 나쁜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김 전 시장 입장은.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추가로 들어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한데 어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대목은 조사받고 나와서 이것은 김 전 시장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석모 변호사의 이야기가 보도됐는데 자,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문건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청와대가 이게 기존에 밝힌 바입니다. 제보자는 밝히지 않았고 자, 외부인이 전 공직자였던 민간인이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제보를 SNS로 청와대의 안면이 있는 행정관에게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 가감 없이 가공하지 않고 정리만 해서 일부 편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을 경찰에 이첩했다. 끝. 청와대는 적법하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서 2개의 보고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 이젠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첩보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청와대 내에서 정리해서 경찰청으로 보냈다는 보고서. 이 2개를 보니 지금 오늘 보도는 핵심이 이겁니다. 자, 이 송 부시장이 10가지 정도의 혐의를 정리해서 줬는데 청와대는 처음에 SNS로 제보받았다고 했는데 문서로 준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 청와대 말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빠졌고 청와대에서 일부는 집어넣었더라. 그럼 가감이 있는 거 아니냐. 소위 가공한 거 아니냐. 가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에 이첩됐더라. 이 2개의 보고서를 봤다. 이게 봤다는 건 이제 검찰이 보여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위 공방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논란 관련해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하명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발언도 하고
이제 김 전 시장의 주장이니까요,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상당히 이제 기존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런 스탠스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대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이것도 뭐 주장이니까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언급인 것이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송 부시장이 정리해서 올린 보고서 형식의 문서와 청와대가 이를 각색해서 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실제로 그런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을까라는 일단 물음표가 달리는데 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그 조사 과정에서 보여는 줬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가 이게 달라졌는지와 관련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신분이지만 어느 정도 그건 봤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사 과정이 조금 일반 참관하고 다릅니다.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은 솔직히 몰라요.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그때 이상한데 뭐가 이게 왜 자꾸 뭐 경찰에서 뭘 자꾸 이렇게 뭘 하라고 그러고 뭘 자꾸 불이익을 주지? 이제 그 이상했던 게 지금 보니 그건 것 같더라가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건 첫 번째 어제 그때 뭐가 불리하다고 느꼈습니까? 하나하나 경찰이 그때 이런 걸 했어요. 황운하 청장이 오고 나서 나한테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청와대에서 무슨 수사 자료가 경찰청에 내려온 건 12월인데 7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검찰도.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과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맞춰서 하명 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겁니다. 그때 나한테 되게 불리했는데 그때 송철호 후보한테 이런 게 유리했어요. 이런 걸 자꾸 유리하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청와대 혹은 경찰에서 지금 김기현 전 시장 말고 송철호 당시 후보에게는 뭔가 유리한 걸 해준 것들이 있는지 이게 결국 청와대 하명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통상 우리가 참고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서 이걸 입증해 줄 때 도움이 되는 분들을 이제 참고인 조사를 많이 하는데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입었다고 느끼는 피해 사실 그리고 저쪽에게 혜택이 갔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검찰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과 집합을 만들어서 실제 청와대에서 어떤 뭐 압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수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훈 변호사께서 이제 가셔야 돼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은 백 변호사께 드리고 이제 다음 최영일 평론가께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악의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전 시장 측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을 내포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기현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토착 비리를 덮은 것이 실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혹은 검찰의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경이 같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 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합동해서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지금 그걸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무언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황운하 청장 또 청와대 중심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지지하는 그 지지자 층에서도 검찰 개혁, 검찰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냈을 때 과연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그런 문제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검찰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뭔가 기소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의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뭔가 이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 휴대전화 풀지도 못할 걸 왜 서로 그렇게 싸우냐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내놓은 수사 자료가 무언가 좀 부실하다고 느낄 때 생길 수 있는 후폭풍도 검찰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할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내놓는 결과를 내놔 봐야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뢰관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황운하 청장도 조만간 부르겠죠?
황 청장은 본인이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참 공교로운 타이밍인데 예. 북콘서트에서도 이제 그러한 심경 고백을 강하게 했는데 예. 사실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커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제 표적 수사가 아닌가. 예. 이 검경이 다 부딪히는 게 울산에 모여 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하나 있고요. 시간이 흘렀지만 예. 이거 조사하러 갔다고 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또 이제 다른 거 이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이 하명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이제 대상이기도 예. 한 겁니다. 휴대전화 이제 공방은 지금 백 변호사가 정리해 주셨고요. 그런데 황운하 현재는 이제 대전경찰청장이지만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고래고기 수사와 김기현 시장 수사의 핵심 당사자인데 이미 SNS에 곧 소환될 것 같다. 그러면서 쓴 글이 득도다조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득도다조. 네, 이게 네. 이제 맹자 선생의 이야기인데 자, 도를 얻은 사람은 많은 이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신은 이 지금 난관에 빠졌지만 결국은 헤쳐나갈 것으로 본다라는 네. 전망을 냈는데 소환된다면 이 또 황 청장이 어떤 이야기를 예. 검찰에서 쏟아낼 것인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